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한미 FTA 발효 꼭 5년을 채우는 날입니다. 아마 내일이 발효일이죠. 꼭 5년을 채우는 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억력이 잘 없기 때문에 그때 한미 FTA가 어떤 소동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잊어먹고, 지금 20대 아이들은 고등학교 소위 정교조 교사들로부터 어떤 잘못된 정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 잊어먹고 있을 겁니다. 광우병이 이 한미 FTA 5년 전 광우병이 클라이막스에 갔던 것이 바로 그 광우병입니다. 저는 한미 FTA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퍼부었던 인간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간들이고, 드디어는 기어이 그런 거짓말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광우병에 대해서 광우병이 정말 수입을 해서는 안 되는 미국 쇠고기인데 잘못 수입된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깊이 뼈저리게 해봅니다. 광우병이 옳았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전부 뇌가 다 뚫려 나가고 구멍이 숭숭 뚫렸다. 그래서 터진 게 이 탄핵 사건이다. 이런 장난 같은 말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팀에서 이 사설을 썼는데요. 한번 그때 가담했던 사람들 한번 볼까요? 손학규, 한미 FTA를 국민투표로 정하자 이랬습니다. 박은순, IST 소위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때문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주권을 상실할 거다 하고 그 난리가 났거든요. 박은순. 당시 민노당의 이정희,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한흥구 성공회대 교수, 이혜영 한신대 교수 등은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한미 FTA는 더 나쁜 조약이다 이런 얘기죠. 그때 제가 노무현 정부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잘한 것 중에 유일한 것이 이 한미 FTA 체결한 것인데요. 제가 엉뚱하게도 노무현 정부를 대리해서 그 당시 한미 FTA 지지를 하기 위해서 각 방송국들이 열리는 인터넷 TV 토론, 심야 토론, 백분 토론, SBS 토론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이혜영도 같이 토론을 해봤고 범민련에 맨날 나오는 단골입니다. 이 이혜영 한신대 교수도. 한신대는 저는 다니는 학생은 못 봤는데 교수는 많이 봐요. 그것도 좌익 교수들이 많죠. 한흥구 성공회대 교수. 성공회대도 학생들은 본 적이 없는데 교수들은 꽤 있어요. 을사늑약보다 못하다. 심지어 어떤 교수는 이 비교우위라고 하는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대학교 교수였나요? 그래서 아니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 김이라고 하십시다. 지금 김 교수가 얘기한 것은 절대 우위에 대한 거고 비교 우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나도 경제학 박사 딴 사람이야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폭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학 박사를 땄는지 저는 참 의심스러운 교수들이 지금 대학에 꽉 차 있습니다. 판사들도 이런 판사가 있어요. 어떤 부장판사.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이 통과된 날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 날을 잊지 않겠다. 이런 따위의 글을 썼습니다. 아마 이 글을 쓴 친구는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죠. 당시에 유시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TA 효력정지 특별법을 만들자. 노무현의 경제비서관을 했던 정태인, FTA가 IMF와 같은 위기 10개는 가지고 올 것. 정교조들이 이런 얘기들을 학교에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광우병이 터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나 오래 살고 싶어요. 나 뇌 뚫리기 싫어. 뇌가 구멍 숭숭 구멍 탁탁. 무슨 괴담이 말도 못했습니다. KBS, MBC 주말에 텔레비만 틀면 반 FTA 선동이었습니다. 맹장 수술하는데 900만 원이 들 거다. 미국에서 이상한 또라이 감독이 만든 이상한 영화 가져와가지고 맹장 수술하는데 900만 원이 들 거다. 맹장 수술비가 올랐냐고요? 예,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냐고요? 41만 원에서 45만 원이 됐습니다. 5년 동안 5만 원 올랐, 4만 원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10% 올랐습니다. 5년 동안에. 900만 원 갈 거라고 하던 맹장 수술. 빗물을 받아 마셔야 된다. 왜? 수도가 상수도 사업이 민영화되므로. 스크린 쿼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그때 FTA를 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게 스크린 쿼터 해제였거든요. 그 스크린 쿼터 풀고 나서 오히려 한국에 대박 영화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많은 선동가들은 다 어디로 갔나? 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축하하고 축배를 마시고 있죠.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눈물겹도록 투쟁해서 모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헌재재판관들까지 바보가 되었죠. 옛날에는 부장판사 몇 명이었는데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모습. 한미 FTA가 발효된 지 내일로 꼭 5년이 됩니다. 우리 사회를 끝없는 혼란으로 몰고 간 게 엊그제 일인 듯이 생생합니다. 근데 애들은 기억 못합니다. 이런 거. 아이들은 기억 못해요. 원혁 씨 기억해요?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냥 어렴풋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지. 어린 사람들은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탄핵 사기에 또 말려드는 거예요. 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때도 아이들은 우리의 경제를 지켜야 돼. 미국 제국주의의 미국 경제가 와서 우리를 다 삼킬 거야. ISD 이런 거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하면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권은 되고 유시민이 얘기했나요? 미국 그 밑에 한미 FTA가 한미 FTA 법 밑에 한국 법이 있다. 이런 따위의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는 이미지만 미국은 악이다니 이미지는 지금 아이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광우병으로 터졌고, 그게 메르스로 터지고, 그게 문제만 있으면 터지는 겁니다. 계속 정복된 그때 드디어 최순실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자료를 고영태로부터 넘겨받은 악마들이 사건을 저질러서 기어이 승리를 거머쥐고 이죽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거들나고 서민의 삶은 파탄날 것이라는 괴담과 저주. 미국의 무한경쟁 시스템이 한국에 이식되는 통로가 된다거나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굴욕적 협상이다. TV 등에서는 나라 팔아먹은 협정이라는 폄훼가 넘쳐났습니다. 도심에서는 각종 시민단체와 노동자, 농민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죠. 이번에는 최순실이 고영태가 거기에 엄청난 기름을 퍼부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이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주권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이 민중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쫓아내자. 쫓아냈다. 우리의 승리다. 축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보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협정을 체결했던 사람들은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5년 지난 지금 FTA 성과를 측정해 보면 아주 좋았던 협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늘고 그게 좋은 거거든요. 거래가 많아지고 둘 다 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은 줄었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엉망될 거다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증가율 연 14%. 농산물 수출 연 14%. 한미 FTA 체결 당시에 해외의 시각은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한국의 협상 대표들에게 감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황구시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EU FTA에 이어서 한미 FTA 발효로 한국이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할 것. 정작 국내에서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는 한미 FTA 찬반을 국민투표로 정하자 이렇게. 국민투표로 정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좌익들의 어마어마한 선전공세 속에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한 거로 대한민국 언론의 공적이 되었는데요. 그때도 노무현 때인데요. 그때도 제가 아마 언론계에서 유일하게 FTA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론사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해대지는 않았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왔다가 이번에 이제 역시 폭발을 하는 거. 박은순, 민노당 이정희,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한흥구 성공회대 교수, 이혜영 한신대 교수, 한미 FTA가 을사조약, 을사늑약보다 못한 것이다. 판사들, 소위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무지 내지는 곡학 아세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유시민, 정태인, 유시민 경제에 대해서 책도 이것저것 썼어요. 나는 유시민이 그 책에서 아이들을 경제학 카페 이런 책도 썼다 그러던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만은 전교조 선생들이 그거를 아이들에게 읽힌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참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KBS는 멕시코 경제가 나프타를 체결한 이후에 파탄지경이라는 왜곡 보도를 주말마다 했습니다.
주말 프라임 타임에 남미에 널려있는 반시장주의 성향의 정치인과 학자들만 골라서 인터뷰한 대중의 부안해동도 말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될 당시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82%의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나서서 FTA 장점과 과장된 우려를 수없이 지적해도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포획된 친미주의자라는 프레임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한미 FTA 앞에 이제 스크린 쿼터가 터졌고 바로 이어서 이제 쇠고기 광우병이 터졌는데요. 그것의 그 모든 엉터리 지식의 완결판이 박근혜 탄핵이고 또 좀 있으면은 저는 더 완결판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지한 국민들은 언제나 그런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쪽박을 자기가 깨부숩니다. 한미 FTA 5주년 제가 그때 김 PD 변영윤과 그 제자들이라는 내 칼럼을 빨리 프린트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좌익 지식인들이 건 1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지식인 선언 이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지식인 선언. FTA 같은 것들은 그래도 약간 복잡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번에 고영태 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아주 쉽게 설명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한미 FTA 5주년 반대 선동가들은 다 지금은 뭐하나 박근혜를 탄핵했죠.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선봉했었습니다. 한미 FTA 5주년 반대 선동가들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썼던 칼럼입니다. 제목은 변형윤 교수와 그 제자들입니다. 쭉 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형윤 교수는 우리나라 서울대 엉터리 좌익, 진짜 좌익도 아니고 서울대 얼치기 좌익 경제학자들의 맨 위에 있는 좌장이죠. 정운찬 교수의 스승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종말론 사교 집단은 최후의 날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던 바로 그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을 닫지는 않는다.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내고 더욱 극적인 휴거의 날을 예견하면서 미지의 어느 시점으로 종말을 유예한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오늘이 아니고 요 얼마 다음이야. 국내 좌파 경제학자들의 수십 년간의 행적 역시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어지럽혔던 종말론적 깃발들도 마찬가지다. 50여 년의 경제개발, 대한민국 기적같은 삶의 개선이
이루어진, 그래서 지금처럼 잘 살게 된,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들어 놓으십시오. 옛날에도 잘 살지 않았냐고요? 아닙니다. 밥이 없으면 빵 먹죠, 그래. 빵이 없었습니다. 지난 50년여의 경제개발 과정을 오로지 외자 종속의 길로 규정하고 투쟁해왔던 소위 주체 경제적 경제학자들은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도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학의 변영윤 명예교수를 비롯한 1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은 어김없이 이 긴 명단에 또 이름을 올렸고, 단 한 번도 종말의 그날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그들이다. 그러나 빗나간 예언들에 대해 과오를 시인하는 발언은 들어본 적이 없다. FTA도 5년 전에 큰 난동을 피던 반대자들, 사과 성명 내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사과 성명 내는데 뭐 유시민이든지 누구든지 박은순이든지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한흥구, 이혜영, 한신대 교수 등등, 제가 이름을 다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당신이야 하고 나중에 만나게 되면 얘기를 해 주려고요. 정태인이도 있고 뭐 유시민이도 있고. 단 한 번도 종말의 그날을 제대로 못 맞췄던 그들이지만 빗나간 예언들에 대해 과오를 시인하는 발언은 들어본 적이 없다. 얼굴이 두껍기로 따지면 미몽을 헤매는 사이비 교주와 다를 바가 없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며 현실에 허다한 약점이 있다고 해서 인생과 현실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와 약점이 아닌 인생과 현실 자체를 부정해왔던 것들이다. 아시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육박하도록 오로지 그 반대의 방법론만을 줄기차게 고집해 왔다면 경제학과 종말 신학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서울대 상과대에서 변영윤 교수 등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고속도로 건설 반대, 창원 중화공단 건설 반대 운동을 많이 했다. 자동차 공장도 지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거는 누구의 말을 제가 코테이션을 딴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상과대 출신인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서울대 상대에서 변영윤 교수나 조순 등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고속도로 건설 반대, 고속도로 짓지 마라, 창원의 중화공단도 지으면 안 된다, 자동차도 안 된다고 그 교수들은 얘기했다. 그렇게 하면 기술이 종속되고 시장이 종속되어서 결국에는 종속국가로 떨어진다는 설명을 들으면 너무나 명쾌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만일에 포항제철을 만들지 않고 중화공단을 안 만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때의 운동권, 누구요? 김문수 경기지사입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를 부자들의 유람로라고 주장하고 포철 설립을 놓고 외자 종속을 걱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면 필시 그리 되었을 것이다. 왜? 고속도로가 왜 유람로가 되냐? 자동차가 공장이 없고 소수의 뭐 좋은 직장이 없고 소수의 부자들만 지금 여기에 그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속도로에 반대한다. 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어디에 있다고? 고속도로는 농지를 자르고 가야 되는데 농산물을 기르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고속도로를 놨나? 거의 바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를 왜, 지금 우리 차도 아무도 없는데, 나도 없고 당신도 없고 당신도 없고, 근데 고속도로를 왜 닦지? 차라리 그 고속도로 닦는 땅에다가 벼를 심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땅을 타고, 이게 고속도로 반대 교수들 성명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명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닦아봤자 소수의 부자들이 그들의 첩상이를 옆에 태우고 농민들의 땀 흘려 일하는 농지를 가로질러서 유람 다니는 길밖에 더 되겠는가? 고속도로 결사반대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젊은 바보들은 그게 맞다고 데모하고 난리였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IFTA 뭐 광우병이 이번에 뭐 구조는 다르지만 소재는 달랐지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막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야, 그래 말이야. 이 소수의 부자들이 저거 편하려고 싱싱 말이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땅에 알토란 같은 농사를 첩상이 아시죠? 원혁씨 첩상이 알아요? 모른다고 합니다. 김PD 첩상이. 아, 김PD도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첩상이라는 거는 세칸드라 알아요? 그 첩상이에요. 첩을 낮추어 부르는. 그들의 첩을 옆에 앉혀서 원혁씨 첩이란 말 알아요? 첩을 옆에 젊은 첩을 옆에 앉아서 전국에 유람 다니는 길밖에 더 되겠는가 하니까 젊은이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요. 그 고속도로 짓는데 김대중 들어놓고 김영삼도 들어놓고 포크레인 앞에 못 짓는다고. 그래 놓고 제가 언젠가 광주에 가니까 어떤 경제학 교수라는 자가 왜 경부고속도로를 부산으로 놨나 광주로 안 놨고 지역 차별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해 놓고 공장 자동화에 반대한다. 과잉 인구를 갖고 있는 저개발국은 심각한 구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공장 자동화는 장기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다. 수출 정대보다는 수입 억제가 옳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대한 단기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경제 개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다. 국제분업은 결코 저개발국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교역 결과 저개발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막대한 이윤이 유출되고 있는 거다. 성장 정책의 논리를 자립적 발전으로 주체적 발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자체적입니다. 자립도가 제고될 때 한국 경제의 주체적 확립은 진행될 것이다.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대내적으로는 평등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농업은 고용 흡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육성해야 한다.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인구의 역류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 엉터리 주장이 누구 얘기라고요? 서울대 경제학계의 좌장 맨 큰어른 변영윤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흰소리입니다. 경제학과 도덕 철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얼치기 좌파 50년의 뿌리는 의외로 넓고 또 깊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지상에 천국을 만들자는 종교적 신념이 과도한 탓이다. 신학과 경제학을 더 이상 야바위처럼 갖고 놀지 말라. 그래서 변영윤 교수와 그 제자들이라는 칼럼을 제가 썼습니다. 2007년입니다. 한미 FTA 반대 선동도 똑같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주장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바보짓을 계속할까요? 참 기가 막히시죠? 기가 막히시죠?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
그게 속아 넘어가고 거짓말 만들면 학교에서 실어 나르고 언론들이 또 받아쓰고 이 다 찾아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